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8시 55분 14초 구간입니다. 오늘 증시, 어제는 전강 후 약이어서 조금 기운 빠지신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오늘 장은 또 반등으로 화답해주는 모습. 미국이 간밤에 올라서 조금은 자신감을 얻으면서 출발 활기차게 할 것 같고요. 양시장 1% 안팎 정도 오를 것 같은데 보시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0.9% 반등하면서 2635.74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하루 오르고 하루 내렸네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도 금요일장은 플러스권으로 거래 마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좀 기대가 되는 아침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도 오늘 단번에 좀 회복을 하면서 물론 이평선이 좀 몰려있기는 한데 5일선, 21선 모두 다 회복될 예정이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1% 넘게 오름세 나타낸 881.30포인트로 하루 만에 다시금 기운 차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881.32포인트면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 10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수준입니다. 종목별로도 상승으로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거의 한 1,900개 종목 정도 집계되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부분은 국내 상장 중국 주식, 설탕, 그리고 이글벳이나 체시스 이쪽 오르는 거 봐서 동물 백신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서 참 요즘 들어서 그렇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 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대기업들이 마치 선물을 내놓듯 이렇게 투자 계획들을 연달아서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차가 출발선을 끊었고요. 하나그룹, SK, 어제 포스코, 그리고 GS그룹까지 연달아서 대규모의 투자 소식이 꾸준히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어제 또 태양광주들이 주목받기도 했었죠. 이런 투자 소식에 따른 수혜주들 여전히 시장 중심에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는 또 UAM, 로봇 이런 미래 산업에 역점을 둔다라는 소식 여러 번 전해드리는데 네온테크도 오늘장 한 8% 정도 오름세로 연속성 보여줄 예정이고요. 요즘 들어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호재성 뉴스 나오는 제약바이오 섹터 중심권에 있다라는 점 동시효과 구간 확인됩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국내 상장된 중국 주식들이 오르는 배경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에서는 알리바바가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내놓고서 15% 정도 급등을 했고요. 바이두 같은 경우도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줬었는데 연장선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헝성그룹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있고 플레이비드 같은 경우는 이 게임주인데요. 물론 개별 모멘텀도 있는데 대만이나 홍콩에서 신작 서비스를 개시했다라는 내용 어제 장 마칠 즈음에 전해졌네요. 이 내용에 오늘 상한가 출발을 대기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섹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에서 제약바이오 이 매드팩토 이슈가 상당히 좀 많죠. 매드팩토 오늘 장에서는 호재를 안고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스코에서요. 벡토서팁 최장암 병용 임상 초록을 공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드팩토가 약 6% 정도 오름세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고 JW 신약도 약 7%, 8% 정도 이쪽이 좋네요. 그리고 HLB 생명과학입니다. 리보세라닙이 지금 선양 낭성암, 그러니까 선낭암이라고 한답니다. 약간 생소한 암이기는 한데 이것을 적응증으로 세계 최초로 신약 허가 목적의 임상에서 효과를 입증했다. 그래서 신약 허가 가능성을 높였다라는 내용입니다. HLB에서 개발하는 리보세라닙이 이런 암종에서 효과가 있었다. 이 정도로 압축이 될 텐데 이 재료 반영하면서 오늘장 7% 정도 오름세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이 좀 눈길을 많이 끄네요. 펜젠도 있고요. 바이온 이런 몇몇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쪽으로 플러스권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체시스, 이글벳, 제일바이오가 오르는 걸로 봐서는 지금 동물 쪽에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또 본장 들어가서 체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다가 JTC 이 종목은 일본 쪽에 면세 사업하는 업체죠. 많이 소외돼 있었는데 이제 일본 여행에 대한 기대감 앞서서 체크포인트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JTC 10%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5월 27일 금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이제 피크는 어느 정도 지나갔습니다. 국내 금통위에 한번 이 폭풍이 휘몰아쳤는데 그래서 어제 증시가 좀 부진했다 이런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증시 상공에 이 태풍이 상공에 있을지 아니면은 머물러 있을지 계속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어느 정도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될지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일정은 대체로는 좀 소강 국면이고요. 오늘 오전에 중국 지역에서 산업이익 10시 30분에 발표가 됩니다. 이 정도 경제지표로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또 장중에 개별 뉴스 함께 체크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돼지 쪽, 이쪽 동물 백신 쪽 종목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뉴스가 나왔네요. 홍천에서요. 돼지 농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테마주 형성됩니다. 그럼 지수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1% 넘게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요. 전거래일 대비로 1% 오른 2638.3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25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수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거의 동시효과 구간과 유사하고요. 880선 일단은 회복돼서 그 초반에서 흐름 형성하고 있습니다. 881.12포인트, 전거래일 대비 1.11% 오릅니다. 10포인트 끌어올리는 흐름입니다. 다음은 투자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거래대금이 10조를 연일 하회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한산하죠. 적극적으로 사자에 나서는 투자 주체가 없습니다. 오늘 장에서 포지션 보자면은요,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삽니다. 개인이 아직은 관망세입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 100억 약간 넘고요. 기관 쪽에서 112억 정도 사들이고 있는데 이쪽도 한쪽이 주도권을 잡아가면서 막 사는 게 아니라 금융투자하고 연기금, 사모펀드가 좀 골고루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350억, 비교적 강하게 매도 물량 추려하고 있고요. 개인이 소화합니다. 341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기관 아직은 관망세입니다.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 특징입니다.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차익 거래는 매수 우위인데요. 비차익 거래에서 매도 물량이 더 많습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 동향은 200억 순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매도 우위인데요. 지금 300억 넘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합니다. 현재 지수가 더 힘을 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대부분 업종 상승불 켜고 있고 가장 강한 섹터가 섬유의복입니다. 오늘 최원재 전문가 체크포인트에서도 의류주 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섬유의복 업종지수 1.7%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전 섹터 가운데 가장 강하고요. 서비스업, 전기전자, 화학 섹터 그리고 제조업 순으로 1%대 고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넘어가기 전에 하락 섹터 봐야죠. 하락 섹터 지금 전기, 가스 섹터만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는데 1% 정도 밀리고 있고요. 천연가스 가격 간밤에 브렌트나 WTI 국제 유가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천연가스 가격이 좀 밀렸습니다. 대성에너지를 비롯해서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 연동되면서 오늘 장에서 다소 소외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전 섹터 가운데 유일하게 전기가스만 마이너스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톱10이 나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제히 상승불 켜고 있고 탄력도 괜찮습니다. 2% 안팎으로 나오고 있고요. 반가운 것은 삼성전자가 1.5% 정도까지 반등합니다. 이번 주 들어서 첫 반등입니다. 월, 화, 수, 목 4일 밀리고요. 금요일장 되니까 조금은 기운을 차리네요. 67,000원 부근에서의 주가 움직임이고요. 하이닉스도 좋습니다. 어제는 엔비디아 여파 받으면서 밀리나 싶었는데 확실히 10만 원 선 이제 지지력 테스트 들어가나 이런저런 걱정 많이 하셨을 거예요. 10만 원은 지지를 해주겠다. 오늘장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2.5% 정도 오르며 톱10 가운데 가장 강력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했던 네이버나 카카오도 슬슬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
오늘 장에서도 1% 중후반대의 탄력 보여주고요.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소외되는 종목 없이 고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제는 무형자산 위주의 콘텐츠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플랫폼,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강했었는데 연속성을 일단은 좀 보여주려는 흐름입니다. LNF 쪽으로도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위메이드죠. 게임주. 위메이드 지금 한 3%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2차전지 쪽에 LNF라든지 에코프로 BM 쪽으로도 반등 흐름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상승 종목 2,000개 육박합니다. 1,992개 집계되면서 출발하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10분 특징주 잡아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오르는 종목이 많아서 두 분의 눈이 좀 바쁘실 것 같아요. 최현주 전문가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랜만에 카지노주 좀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미국 시장 카지노주 굉장히 강세였는데 오늘 강원랜드 지금 한 3.5% 정도 급등을 하고 있고요. GKL도 지금 2% 강세, 파라다이스도 2.2% 강세입니다. 최근에 카지노주도 같이 지수 하락에 대해서 예외일 수는 없는데요. 현재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카지노주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강원랜드가 제일 먼저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국 관광객의 어떤 그런 영향보다는 결국엔 내국인 전용 카지노기 때문에 먼저 수요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많이 내려와서 어느 정도는 좀 가격 메리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적이 1분기에 어느 정도 굉장히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2분기, 3분기, 4분기도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예전에 영업이익률을 회복할 것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3만 원권 트라이도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GK의 파라다이스는 조금 그 실적의 회복에 관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카지노 좀 움직이면 그래도 같이 움직일 것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지노 관련주 봤습니다. 이어서 이광우 전문가님. 네, 오늘 동시호가 때부터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네온테크가 오늘 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 초반 때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고 지금은 또 아직 그 초반이지만 변동성이 좀 있는 상태인데요. 네온테크를 비롯해서 파이버 프로라든지 그리고 베셀, 네, 이와 같은 UAM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주 초반에 이 현대차에서의 새로운 도심항공 투자에 대한 부분들, UAM 사업에 대한 투자 이야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정책뿐만 아니라 투자 이야기들이 나왔던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고르게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UAM 사업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좀 살아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네온테크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온테크에 대한 주가 흐름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도 보겠습니다. 일단 시초가 출발이 지금 6,190원대에 출발했고요. 그리고 지금 빠르게 아랫꼬리, 윗꼬리가 좀 연출되어 있는데 아랫꼬리 연출되는 위치가 어제 이 장중에 시초가되었던 위치입니다. 이 라인대가 다시 한번 좀 지켜진다라면은 주가가 좀 오른 상태에서 변동성을 좀 계속 유지할 것 같고요. 이 라인대가 이탈한다라면은 좀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좀 더 크게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대응하시는 분들은 지금 5,950원 위치로 해서 주가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최현주 전문가님. 네, 반도체 투탑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보겠는데요. 어제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제 급락을 했죠. 낸드 플래시 매출이 결국에는 안 좋다고 지금 나오면서 점유율이 조금 하락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급락을 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 여차하면 지금 어제 무너질 만한 위기였는데 오늘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영향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 정도 오르면서 전체적인 반도체 주식 괜찮았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모닝타임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앞으로 TSMC와 삼성전자 앞으로 반도체 시장 양분할 것이다. 지금은 인텔까지 3강 체제였는데 인텔은 조금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2개월 목표 주가 85,000원을 제시했는데 12개월 그러니까 1년 안에 85,000원 간다는 게 꼭 그게 정설은 아니지만은 지금 이제 65,000원 정도의 주가인데 앞으로 이제 85,000원이면 그 갭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일단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24년도까지 영업이익률 20% 이상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계속적으로 뭐 안 좋은 얘기만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외국계 기관에서는 뭐 물론 립 서비스 영향 그런 것도 하는 것이지만은 삼성전자는 조금 뭐 계속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모아나가는 시점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단기적으로는 바닥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투톱 봤습니다. 다음은 이광무 전문가님. 일단은 테마적인 종목들의 움직임인데요.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큽니다. 녹시자 MS하고요. 그리고 HK 이노엔 이 기업이 큰 등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광기광풍 이제 키워드로 좀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어제는 제가 조금은 악담 아닌 악담을 좀 내놓았습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변동성이 좀 크지만 어제 일단 주변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소견들이 좀 확산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적다라고 얘기를 나왔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들은 좀 그만 보자라고 얘기 드렸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제 이제 뭐 급등세를 보였다가 큰 이제 급락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오늘 다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미국 지역 안에서 원숭이 두창 환자가 좀 더 증가됐다는 이야기들이 좀 자극적인 요소가 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의 뉴스이긴 하지만은 주요 국가에서의 백신 공급에 대한 확보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좀 자극적인 내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소견이 확산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팬데믹 현상까지 가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만약에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온다 언제든지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오늘도 뭐 큰 거래량은 아니지만은 좀 변동성을 좀 크게 보이고 있다는 점, 투자의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종목에 대해서 트레이닝으로 계속 접근하시겠다는 분들은 녹시자 MS라든지 HK 이노엔이라든지 이들 종목으로 좀 압축해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원재 전문가님. 아까 체크포인트 일본 관광 재개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행주들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지금 4.5% 거의 뭐 5%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두투어도 오늘 강세입니다. 오늘 3% 정도 강세. 노랑풍선도 지금 한 4% 정도 강세. 뭐 전체적으로 참좋은 여행도 강세. 여행주 같이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일본 뉴스 말고도 미국 시장 영향도 같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뭐 낙폭 과대인 만큼 주가 좀 싸 보이는 쪽으로 요즘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좀 밸류에이션 좀 어느 정도 좀 고가주보다는 저가주의 낙폭 과대 주식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탄력이 강한데 투자자들이 조금 이 시장에 대해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오전장에 상승했다가 갑자기 오후장 밀려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투매를 좀 유발하는 형국.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뭐 그렇다고 본다면은 결국에는 매수는 오전장, 오후장 분할 매수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뭐 투매 유발한다고 해서 같이 투매 유발할 필요 없다. 지금 겁주는 양상이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낙폭과대 주식 종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수익률은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원재 전문가 특징 좀 봤고요. 이어서 이광무 전문가님. 네, 돼지 열병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뭐 강원도 지역에서 돼지 열병이 또 다시 확진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이 돼지 그러니까 동물 백신이라든지 관련된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글벳이 장 초반에 좀 급등세를 좀 보였고요. 그리고 체시스에 대한 종목이 아침 때부터 해서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다운이라든지 진바이오텍 이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동반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체시스 종목이 가장 큰 높이를 다녀왔던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 이평선을 좀 걸쳐놓고 갭상승이 연출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최근 고점, 전고점 위치의 가격대까지 윗꼬리를 연출한 상태입니다. 이 라인대에 대해서 물량 소화를 얼마나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돼지 열병에 대한 키워드가 아주 새롭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돼지 열병에 대한 이슈로 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연속적인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되어서 오늘 큰 급등세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투자의 접근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돼지 열병에 대한 좀 확산세가 더 커진다라면은 체시스를 해서 가격적으로 1,300원 라인대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저는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이제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1,400원대 이상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준비는 꼭 하셔야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대장주 역할은 체시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체시스만 뭐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돼지열병이라는 달갑지 않은 키워드가 나왔지만 종목군들은 또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 드렸어요. 두 분이 여러 가지 종목군들 봐주셨는데요. 오늘 일장에서는 카지노라든지 여행, 항공, 리오프닝과 맞물리는 종목군들 특징주에 많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짚어봤고 그 사이에 이강훈 전문가님 어떤 종목도 보세요? 지금 미증시 내에서는 납폭과대 인식으로 해서 저가 매수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시장에서도 저가 매수 참여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어제 좀 이 과도하게 빠졌다라고 인식되는 종목들을 좀 보겠는데 SK 하이닉스가 어제 좀 급하게 좀 크게 빠졌었죠. 마이너스 6%대까지 빠졌던 종목이었고요. 종가도 마이너스 4%대 마감했는데 오늘 2%대 빠르게 좀 반등을 했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라면 신규 매수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 조했을 때 10만 7천 원대까지의 움직임 회복이 된다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 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SK 하이닉스가 밀렸을 때 아주 뭐 커다란 이슈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외국계 매도가 좀 있었다라는 측면이 나오긴 하지만은 저는 앞으로도 뭐 디램이라든지 뭐 파운드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는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가격도 굉장히 이 디램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이제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에 대한 비중이 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변화 괜찮다라고 좀 자신 있게 얘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 중에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은 현재는 음봉을 띄고 있지만은 어제 하락 대비해서는 빠른 회복으로 반등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장 초반에 2%대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타냈었던 저점 라인대를 이탈하면서 좀 새로운 신저가를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저는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납폭과대에 대한 종목들을 찾는다라면 이와 같은 종목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제 충분히 뭐 저가를 찾는 위치다라고 생각이 되고 납폭과대 인식을 본다라면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충분히 이제 저점을 좀 내려왔다. 이제 네이버도 좀 반등 추세를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미증시 내에서도 IT 섹터들의 또 기술주의 저가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동반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IT 종목들,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저가 매수세 좀 적극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르는 종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양시장 1%대 상승 움직임이 그대로 유지되는 정도고요. 두 분이 체크해 주신 종목군들 일단은 겹치지 않는 것 위주로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엔터 쪽 가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K컬처의 힘이 대단하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 칸 영화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국내 내노라는 영화들이 많이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또 브로커라는 베이비박스를 소재로 한 그 영화가 또 여기에서 선보여서 상당히 많은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다라는 보도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러스 알파로 BTS가 백악관에 초청됐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아시아 증오 범죄와 관련된 행사가 이달 말쯤에 백악관에서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전해지면서 현재 거래소 대형주 가운데서 하이브가 가장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브 현재는 5%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뭐 엔터 섹터도 강세 움직임 나타내지만 디어유도 지금 8%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상장을 했지만 그 이후에 다소 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디어유 오늘장 8%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그동안에 이 하락에 대한 서름까지 또 씻어내려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FNC 엔터라든지 YG 엔터도 지금 한 3% 정도 올라서 엔터 섹터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이광훈 전문가님 투자 의견 주시죠? 일단은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를 좀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근데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가장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콘서트 효과입니다. 방역 완화하고 난 다음에 뭐 다시 한번 특징적으로 확진세가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해서 리오프닝 효과에 대한 뭐 콘서트에 대한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올해 봄에 뭐 콘서트를 진행한 엔터테인먼트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엔터테인먼트의 이 콘서트 시기가 6월달, 5월달, 6월달 지점을 해서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 때는 조금 눈에 보이는 성과가 큰 콘서트에 대한 실적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때문에 저는 뭐 앞에서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올라왔다라면은 지금은 실적 변화로 해서 다시 한번 챙겨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가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다른 엔터테인먼트 대비해서 뭐 신뢰도가 하락할 만한 그런 연예인들에 대한 활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제표와 함께 안정적인 좀 이 활동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SM 역시나 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하고 이제 지분 스와핑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아직까지 논의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이제 하이브에 대한 주가가 조금은 걱정스럽긴 합니다. 일단은 뭐 가장 대표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활동에서 하이브 BTS에 대한 효과가 가장 클 수밖에 없겠지만은 하이브에서 내놓은 뭐 앞으로 이제 뭐 새로운 이 아이돌 그룹에 대한 리스크가 좀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BTS에 대한 방역이 아니죠. 병역 문제가 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에 대한 주가는 조금은 고민해보면서 보자. BTS가 백악관 방문한다는 효과는 좀 일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는 조금 더 고민해서 보자라는 생각이고요. 탑픽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하반기에 콘서트 효과에 대한 실적 변화 기대해보자라고 얘기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번 주 중반에 LG머티리얼즈 매각 관련해서 한 차례 좀 폭풍이 몰아닥쳐가지고 그때 같이 좀 출렁거렸다가 오늘은 반등 나오는 종목군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LG화 이 종목이 또 눈에 띕니다. 한 번 오를 때 앞서서 20일에도 한 번 오를 때 한 8% 오르고 그랬었거든요. 오늘장 5% 가깝게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SKC도 한 3% 정도, 포스코 케미컬 2%대 대체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참고로 간밤에 미증시에서 테슬라도 한 7% 정도 강한 상승 움직임 나타내면서 $700 회복이 됐습니다. 물론 트위터와 관련해서 개별적인 이런 이슈가 반영되기는 했지만 테슬라 오를 때 국내 증시도 2차전지주들 보게 되죠. 최현수 전문가님, 오늘장의 관련주들 흐름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미국 증시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 관련 주식 다 좋았어요. 뭐 리비안, 루시드, 피스코 전부 다 좋았고, 그다음에 배터리 업체 퀀텀스케이프도 한 9% 정도 급등을 했고요. 역시 뭐 같이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 SDI 한 1.5% 지금 상승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0.2% 상승하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차 전지 업체라고 보기보다는 NCC 업체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적이 2차 전지 소재 쪽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 뭐 아직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지금 급락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뭐 기술적인 지표로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차트 잠시 보시면은요, 안 좋은 뭐 모습 나오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뭐 매각이 되고,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이제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지금 가격에서는 지금 한 82,000원인데 한 8만 원 초반, 한 8만 1,000원, 뭐 7만 9,000원 그 레인지 범위에서 한번 오면은 사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뭐 SKC나 뭐 이쪽으로도 같이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역시 같이 급락을 했지만은 역시 회복은 더 빠르겠죠. 그쪽 일진머티리얼즈하고는 좀 별개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 역시 뭐 소재 쪽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수의 움직임 발맞춰서 같이 상승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일진머티리얼즈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하락의 여파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CIS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엊그저께 이거무 전문가가 24일입니다. 24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이 한 8% 정도까지 강하게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무 전문가님도 네. 2차전지 쪽 투자 의견 좀 주세요. 일단 저는 일진머티리얼즈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뭐 M&A 시장에 수면위로 좀 올라왔다는 것을 사실 뭐 프리미엄 등급을 좀 프리미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오너가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진그룹에 대한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들이 따로 있어 보이진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진머티리얼즈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일진머티리얼즈를 다시 한번 챙겨보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빠졌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공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납폭과대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주중에 제가 CIS를 추천주로 이야기 드렸는데, 사실 이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 뭐 삼성 SDI 이제는 모두 다 미국의 시장 진출에 대해서 이제 확정적으로 공표가 된 겁니다. 그동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 주력으로 해서 공장 증설에 대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삼성 SDI는 계속해서 협력에 대한 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검토가 끝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 시장 진출에 있어서 주요 3사가 모두 다 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업들을 좀 나열해서 보자라고 이야기 드렸었고요. 이 때문에 CIS 같은 경우에는 가장 삼성 SDI와 밀접한 연구 개발을 같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혜주로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오늘 뭐 크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했었을 때도 좀 변동성은 좀 크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가격적으로 했을 때 13,000원 라인대에서는 이제 저점을 확실하게 좀 잡았다라고 좀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낮은 위치에서 박스권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오늘 위치로 해서 박스권 돌파가 확실하게 좀 돌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다음 이제 박스권 상단을 볼 수 있는 18,000원 라인대까지 좀 끌고 가는 전략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은 우리나라 배터리 만드는 기업들, 셀 혹은 소재 기업들이 국내에서의 생산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 현지 생산이 가능한 기업들을 좀 차별화할 전략을 좀 가지자. 중요한 지역군의 유럽이라든지 또 미국 지역에 또 중국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새로운 해외 거점을 가지고 있거나 해외 거점에 투자를 새롭게 준비하는 기업들로 해서 접근을 하자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오늘 제가 소개드렸던 종목들은 좀 다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UAM 쪽 보겠습니다. 이쪽은 사실 두 분 가운데서는 이건무 전문가님이 더 자주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최현재 전문가님 의견 궁금합니다. 오늘 네온테크 신고가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이버 프로나 베셀 이쪽으로도 그렇고 점차 매기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최현재 전문가님. 투자 전략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이쪽에 이제 자금이 몰리고 산업이 확장되고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본다면은 물론 접근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실적 관련해서 체크하면서 넘어가실 분들은 솔직히 못 사는 거고요. 아니면 기대감만 가지고 어떻게 미리 좀 선침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산다는 입장으로 좀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베셀이 한 2.1%, 2% 정도 강세, 네온테크 한 9% 정도 강세인데요. 굳이 미국 시장에서 연관지어서 미국 시장 주식의 UAM 관련주 대표주, 세계적으로 1등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조비 어비에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어제 한 8% 정도 급등을 했는데 같이 영향받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장기적인 이쪽의 성장은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과연 우리나라 업체가 이쪽에서 살아남을 업체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지금 조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조비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5 중반 정도 되는데 6,000원 정도 된다고 보면은 과연 그럼 그 기업 사지 저 같으면 네온테크, 베셀 안 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입장입니다.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UAM 기술력 1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증시까지 그 영역을 넓혀봤을 때는 과연 국내 관련된 종목이 정말 실질적으로 기술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의견 주시네요. 이어서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오늘 3개의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원숭이 두창, 두 번째 돼지열병,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는 아스코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남았고요. 바로 한 다음 주쯤입니다. 아스코 열립니다. 임상 종양학회 6월 3일부터 7일까지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데 이를 앞두고서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들 초록이 하나둘씩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희비가 굉장히 뚜렷하게 엇갈립니다. 매드팩토가 6% 정도 오름세 나타냅니다. 장 초반에는 이 종목이 한 11% 정도까지도 오름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지금도 플러스권 움직임이 일단은 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HLB도 참여를 합니다. 리보세네나 관련된 내용들 초록에서 공개를 한 상황이어서 HLB 쪽으로도 현재 상승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의 종목 NK맥스는 초록을 공개를 했는데 주가가 크게 밀립니다. 오늘 같은 장세에서 7% 밀리면 보합이나 시장 이럴 때보다 더 크게 좀 느끼실 거예요. 주가 상승, 지수 상승 대비로 이 정도 밀리면 한 10% 넘게 밀리는 걸로 체감을 하실 텐데 현재 NK맥스는 7% 넘는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여기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도 뚜렷하게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스코 어떻게 모멘텀으로 좀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올 봄 때 이 암학회가 있었고요. 그 지금 이제 아스코 같은 경우는 종양학회인데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은 성향이 좀 다릅니다. 암학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신약을 개발할 것이다라는 좀 시작에 대한 단계를 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종양학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성과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의 결과물을 좀 거론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냈다 보니까 아마도 현실적으로 스타트하는 쪽에 대한 내용보다는 결과 쪽에 좀 더 포인트가 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암학회보다는 종양학회를 조금 더 무게를 좀 두고 이 바이오 종목들을 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암학회 때는 많은 기업들이 거론하더라도 아직은 시작을 못한 단계에 있는 기업들도 있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좀 그 내용들을 좀 리스트업을 하더라도 종목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고요. 일단 그리고 저 종양학회로 진행돼서 좀 이제 기업들에 대한 리스트업을 해야겠지만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리스트업을 크게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매드팩터 정도밖에 또 HLB 정도밖에 접근하지 못했는데 일단은 그 부분들을 좀 리스트업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막 돌 수 있는 그런 시기일까? 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한 발짝 뒤에서 조금 더 리스트업도 하고 조금 더 내용적인 부분들 좀 공부 좀 더 하고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주말까지는 좀 지켜보고요. 다음 주에 한번 바이오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